네,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시장에 대한 통찰 들어볼게요.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생각해보니까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오늘 만기는 외부적인 영향을 거의 안 받죠. 물론 뭐 지수가 폭등을 했거나 폭락을 했거나 바로 영향은 오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포지션대로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오늘 가져 나온 내용은 이제 사실은 다른 거지만 일단 만기일이라서 만기일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포지션상의 움직임이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갭 상승이 4번째가 있는데 현재 갭 4번째를 메우지 못했고 갭 4번째 정도의 외국인들의 풋 매도가 이렇게 산적돼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풋이 매수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블록이 있는데 그 자리는 또 세 번째 갭 상승이 있는 자리였다. 그런 얘기를 했죠. 차트상으로 말하면 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요 자리에 대한 그 블록이 풋매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 자리에서 블록이 또 있어요. 요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미국이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인 흐름, 포지션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지션을 봤더니 외국인들은 풋에서 지금 여기 요 자리죠. 요 자리가 280이에요. 그러니까 280 정도에서 풋 매도가 2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밑으로 풋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하게 되면 이거 싸움이 되는데 이 자리가 기관들이 풋을 매도를 잡은 자리거든요. 요거로 보면은 요 정도 되죠. 277.5.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콜 매수를 한 데가요. 280까지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기관들은 요 자리 285까지 콜 매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요 매도 풋 매도 콜 매도가 일부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쪽 해지를 걸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개파락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그런 상황을 기관도 염두에 둔 움직임.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 연일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중국과의 무역시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사실 어저께도 이 불확실성이 미국장을 이렇게 발목을 잡아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중국이 얼마 정도의 규모를 가져갈 건지 사갈 건지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농산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단계적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시간을 끌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탄핵 리스크가 여전히 미국 정치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변화가 전혀 없어요. 다음 주가 미국도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도 다음 주 만기를 노리는 게 아닐까, 미국 시장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한번 원웨이를 잡으면 한 방향으로 쏠려서 내려가는 만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후행스페이 올라온 모습은 있지만 캔들은 그 위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다음 주 만기를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만기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경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KDI 쪽에서는 국내 경기에 대해서 이제 바닥 근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오히려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정확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 꽤 많은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KDI가 뭐 아마도 경제성 GDP 성장 2%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은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시장뿐만 아니라 날씨에서도 영하권은 아닌데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영하보다 더 추운 경우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예전에 IMF 때도 사실 이 바닥 국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데 그때하고는 좀 다른데요. 너무 어려워서 일가족이 이 사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가 상당히 바닥이었던 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면 사실은 바닥 국면이 확실히 도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침체가 시작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수출 부분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 답을 낼 수 없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다라고 보시고요. 수출이 일정 부분 회복되는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에서 봐야 될 게 이제 환율이잖아요. 제가 환율에서 아마 바닥이 거의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바닥 어느 일부분에서 레인지를 좀 잡아야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제가 추세선 하나 그어놨었는데 환율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살아나서 제가 볼 때 첫 번째 시그널은 환율이 이전 고점까지 가는 모습, 한 1220원까지 가는 모습이 보였을 때가 진짜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환율이 올라오면 주가가 빠진대. 그걸 떠나서요. 왜냐면 환율이 그만큼 올라놓고 경기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증가가 될 거고 그것이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 그때 되면은 다시 환율이 내려와도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기를 잡아주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시장을 가장 주의 있게 보면서 이게 진짜 올라가는 게 맞구나. 주가는 일시적으로 빠지더라도 환율을 꼭 올라가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1200원 이상 가야 됩니다. 1200 이상 간 상태에서 일정 기간 시간을 유지해주고 주가는 더 안 빠지면서 버텨주고 그 상태에서 기업의 수출이 늘어났다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서 환율이 빠졌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구도가 맞아야지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환율을 보시면 제가 선을 한번 이렇게 쭉 그어놨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이쪽 첫 번째 레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레인지, 세 번째 레인지가 나와야 될 국면이다. 지금은 주봉상으로 60주선에서의 지지력을 보였지만 어쨌든 양봉을 올려 세웠어요. 근데 후행 스팬은 갈 수 있는 공간이 일단 1180원까지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20원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 입장은 환율이 내려와서 금융자산이 올라가길 바라겠지만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펀더멘털을 맞춰주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한번 올라가서 일정 기간 시간을 주고 그 사이에 수출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환율을 계속 봐야 되죠. 근데 환율이 올라온 걸 보면 위험자산에도 약간 리스크가 또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공감10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다시 9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